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해군과 중동 지역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링컨 항모가 해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이것은 중동 지역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언론은 시시하고 있죠. 이란이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미국의 부채를 갚는다, 이런 주장이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98,000불입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임은 분명합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방송을 만들었죠.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0불일 수도 있고 또 10만 불일 수도 있고 20만 불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시원한 답을 내어놓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으로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깨는 어떤 해커가 나온다, 그때는 세상이 뒤집어지겠죠.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해서 지금 10만 불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큰 기여를 한 인물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비트코인에 매우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겠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관련되어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인물들을 이렇게 요직에 앉혔습니다. 비트코인을 조롱하던 자들을 이렇게 쫓아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상의 인물이죠. 미국 사람 이름이 아니고 또 일본인 인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나왔을 때 사토시 나카모토, 여기 한자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그리고 무언가를 안다는 거죠. 인텔리전스 관련된 겁니다. 중간, 센트럴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안다, 정보, 인텔리전스죠.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만든 기관은 CIA다, 이런 루머가 초기에 돌았습니다. CIA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걸 했을까? 마약과 관련된 돈 세탁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또 하나의 루머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기관 혹은 어떤 사람이 절반 정도의 수량을 들고 있다. 반이면은 지금 현재 엄청나게 이제 시가가 급등해 있습니다. 시가총액에서 절반을 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제 선거에서 이기자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나왔던 이야기, 초기에 암호화폐 시장은 마약 밀매를 촉진했다. 마약 판매 대금으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돈 세탁을 하는 거죠. 꼬리표를 떼는 겁니다. 이런 데 기여를 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고를 늘리고 정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판매를 중지하는 겁니다. 계속 매집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서 가상화폐를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도 이제 꺼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지지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CBDC,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죠. 이것은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거론되어 온 CBDC는 비트코인과는 전혀 다른 생물체입니다. 이 정부에 이제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낼 때 실물로 찍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디지털 화폐로 찍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밖에 없죠. 다만 이것을 썼을 때 정보가 추적 가능하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CBDC는 반대하되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적극적인 옹호 정책을 취하겠다. 그리고 게리 갠슬러, 이제 SEC 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을 끌어내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비난해서 끌어내리는 거, 그것은 꼭 아닐 겁니다. 이 게리 갠슬러는 끌어내려야 될 인물이기 때문에 끌어내리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연일이 이제 이 긍정적인 우호적인 정책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아무것도 확신할 수가 없죠. 비트코인의 이 내재 가치, 인트린직 밸류가 어느 정도냐, 이것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지금 이제 시가총액, 비트코인이 이제 만약에 다 모였다, 이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 2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 가격이 98,000불 정도입니다. 2 트릴리언 달러 정도, 이 정도 이제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의 금 보유고, 이제 각 정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에 이렇게 다 끌고 모읍니다. 이것의 가치는 한 11 트릴리언, 한 11 트릴리언 정도 됩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지금에서 한 5배 정도 뛰면은 금 보유고랑 거의 맞먹는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제 천문학적인 공적 부채, 이것을 줄이는데 비트코인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지금 이 40만 불 정도, 뭐 40만 불 아니고 한 50만 불 정도 되었을 때 아마 금의 가치랑 거의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10만 불이면은 5배가 더 올라야 되는 거죠. 이때는 비트코인이 거의 이제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한 50만 불 정도에 이르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뭐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띄우고 만약에 미국 정부가 절반 이상의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뭐 절반 이상만 가지고 있어도 지금 뭐 $1 트릴리언 정도죠. 그런데 $1 트릴리언 정도를 이제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미국의 공적 부채는 35 트릴리언 달러에 육박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비트코인 가격이 뭐 50만 불에 이를 것이다, 아니면 뭐 100불로 폭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공적 부채 이야기를 꺼내면서 비트코인을 이제 만지작하는 거죠. 자,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이제 가상화폐 사업, 뭐 그리고 이것과 연관된 여러 가지 이제 유관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을 띄우는 거죠. 이 미국의 어떤 이제 자그마한 규모의 버블을 하나 키우는 겁니다. 또 이 버블이 커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낙수 효과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적 부채 문제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건드려야 할 정도로 이 상황이 심상치가 않는 거죠.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다고 하더라도 이 공적 부채 증가 스피드, 이것을 줄일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만큼 절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절박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것을 이제 건드리는 거죠. 이제 자꾸 건드리면 이렇게 불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겠죠. 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암호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것, 뭐 이것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미국의 공적 부채 문제를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 그런 상황에서 이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좀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의 언론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푸틴이 연설한 이후 유럽 지도자들의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유럽이 위험해진 거죠. 자, 올해 슈닉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이 등장했습니다. 이 중거리 미사일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뭐 대륙간 탄도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대륙간 탄도탄은 날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대화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들이 오판을 내리는 거, 그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거리 미사일은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저쪽에서 뭐가 날라오면은 이쪽도 이제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다시 유럽이 돌아온 겁니다. 1980년대죠. 뭐 핵으로 지구가 망하느냐,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단 3분의 인류가 멸망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기가 1980년이죠. 물론 푸틴은 이 안에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았습니다. 뭐 재래식 탄두로 위용만 가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럽 시민들은 이것을 봅니다. 더욱더 위험해진 거죠. 자, 우크라이나에서 뭐 전쟁을 하고 이것은 유럽의 안전을 위한 거다. 그런데 갈수록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지도자들을 불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올해 슈닉이란 단어가 거론되고 또 푸틴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유권자들은 이제 자국의 지도자를 보는 거죠. 자, 지금 경제적으로 서로 교류하면서 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이런 데 투자하지 않고 이 유럽의 이제 국가들은 전쟁에 이제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 올인했는데 이긴다는 소식은 하나도 들려오지 않고 더욱더 위험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유럽의 지도자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신한다. 이런 내용을 제레미 플레밍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드가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배치되면 올해 슈닉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이제 여기저기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주변이 플라즈마 상태로 들어갑니다. 레이더에 포착이 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드나 뭐 SM3 미사일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요격을 할 수 없다. 자, 이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어쨌든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은 미국에 사드를 보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거절했다고 합니다. 만약 요격할 수 있으면 보냈겠죠. 그러나 요격할 수 없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올해 슈닉 관련돼서 미국의 펜타곤도 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핵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시 여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하이오 클래스 잠수함에 자 이렇게 뭐 경계령을 내리고 완전히 이제 비상대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오하이오 클래스 이 잠수함에는 대륙간 탄도탄 잠수함 발사 대륙간 탄도탄이 들어있죠. 뭐 나라 몇 개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죠. 어쨌든 미국 역시 러시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에이브람 링컨 항모가 돌아간다. 자, 홍해에 있으면서 후티와 교전을 했습니다. 후티와 한 차례 교전하고 그 다음에 항모는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 해군과 미국 공군은 예멘 후티를 공격했습니다. 며칠 동안 예멘 후티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미 항모 전단으로 드론과 그리고 대한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이때 첫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뭐 그 내용은 미국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항모가 피해를 입었다, 미국 군함이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대한 증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이나 뭐 구축함 이런 것들 비교적 성공적으로 후티의 미사일이나 드론을 요격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에이브럼 링컨 항모는 돌아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자, 지금 중동 지역에 항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지중해 쪽에 들어왔던 루즈벨트는 사출기 문제 때문에 돌아갔죠. 그리고 계속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강습 상륙함 한 척이 이탈리아와 그리스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3,700명의 미 해병대 대원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 배가 침몰할 경우 수천 명의 미국의 병사들이 수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항모의 보호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지중해 쪽으로 가지 않는 거죠. 일단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습 상륙함에서 뭐 이륙한 어떤 전투기나 이런 것은 공격 반경 이런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중해 그리고 홍해 쪽에는 미국 항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미국은 지난주입니다. 갑자기 뭐 B-52 이런 것을 중동 지역 각국에 보냈습니다. 뭐 카타르 이런 데 보낸 거죠. 그런데 카타르에서 B-52가 떠서 이란을 폭격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B-52 이런 것은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저 카타르 바로 건너편에 이란이 있습니다. 레이더로 B-52가 뜨고 내리는 거 이런 걸 다 보고 있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제 미 항모가 들어오고 심지어 미국 잠수함이 들어오는 거 이것도 다 보고 있습니다. 입구 쪽이 수심이 얕기 때문에 잠수함이 들어오면 이렇게 다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 측은 이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여기도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란의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중동 전쟁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레바논과 헤즈볼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의 충돌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1년 만에 두 번째로 중동에서 항공모함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칼빈슨을 보낸다, 뭐 트루먼을 보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트루먼은 현재 대서양에 있습니다. 대서양에 있는 유일한 이제 항모입니다. 자, 지금 러시아도 이렇게 견제를 해야 됩니다. 러시아 잠수함들이 지금 이 대서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잠수함을 이렇게 북극이나 이런 데 보내서 이 러시아 공격 준비를 하고 있겠죠. 마찬가지로 러시아 역시 핵미사일을 탑재한 핵 잠수함을 대서양으로 보냈습니다. 이 밑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 항모는 여기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트루먼이 지중해로 온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더욱더 위험한 존재는 러시아입니다. 이란보다 러시아가 훨씬 더 위험한 존재죠. 그러자 칼빈슨이 온다고 합니다. 칼빈슨은 현재 태평양 쪽에 있습니다. 뭐 일본의 이제 요코스카로 드러나는데, 자, 만약에 이 에이브람 링컨이 돌아오게 되면은 칼빈슨이 가게 되겠죠. 이론적으로 맞습니다만 에이브람 링컨이 돌아오면은 또다시 이제 아시아에 정박을 해야 됩니다. 한동안 태평양에 미국 잠수함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아시아존에서 비판을 할 때 태평양 쪽에 미국 잠수함이 없다. 자, 이 에이브람 링컨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이브람 링컨이 가고, 자, 이 칼빈슨이 이제 슬슬 오퍼레이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걸 다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 링컨은 다시 이제 일본의 항구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태평양이 비는 거죠. 그리고 이 칼빈슨이 올 때까지 또 중동은 비게 됩니다. 지금 미국의 전력 투사, 해외 전력 투사가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적들을 규정했습니다. 자, 중국 그리고 이제 북한까지 포함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이란, 자,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항모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빵꾸가 나는 거죠. 그리고 왜 이 후티와 한 번 싸우고 그 다음에 가냐는 거죠. 그래서 뭐 혹시나 맞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헤즈볼라와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모를 빼니 이스라엘이 난리가 난 거죠. 이것은 뭐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에 올라온 기사인데 미국이 B-52 폭격기를 보내서 미군 주둔을 강화한다 뭐 이런 기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러 이제 인디펜던트 이 언론들이 있습니다. 독립 언론들이죠. 자, 이들은 미국 항모가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안보가 대단히 불안해지는 상황, 여기에 대해서 거의 매일 이제 기사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최근에 한 일주 정도 계속 올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미국은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주류 언론은 미국이 다른 무기를 보내서 이란을 억제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언론들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 중동 지역에 항모가 없다는 것, 미국 전력의 공백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투, 이것을 잠깐 배제하겠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미국에 이제 많은 군사 기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란이 직접 공격을 했을 경우 그때 미국은 어떡하냐는 거죠. 항모 전단이 없게 되면 어떻게 이란에 반격을 할 것인가, 혹은 미군 기지를 방어할 수 있을까.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인사이더나 이런 서구의 주류 언론도 미 해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타냐후에 이제 좀 반대하는 중도주의자가 있습니다. 이 언론인인 같은데 이 양반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격은 불가피하다. 일단 미국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역량, 이것이 제한됩니다. 에이브럼 링컨이 중동 지역을 떠났죠.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서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이런 뉴스를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센트컴이죠. 중부 사령부 사령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이란이 공격 준비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제 이스라엘은 불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 뭐 서구 언론들이 뭐 이란의 방공망이 박살이 나고 뭐 이런 황당한 기사를 올렸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불안해지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뭐 긴급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직접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수도 있다. 실제 이 영국군이 일부 목격된 사진 뭐 그런 것도 올라옵니다만 어느 정도 개입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헤즈볼라도 그렇고 또 가자지구 작전도 그렇죠. 어쨌든 영국 대사는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영국군이 직접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군, 자, 지금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서 러시아와 싸우겠다. 그리고 이란과 싸우겠다. 이렇게 뭐 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국에 과연 그 정도 많은 군대가 있나요? 그 정도 군사력이 있나요? 그리고 영국이란 섬나라 그 자체입니다. 과연 러시아 미사일에 이렇게 방어해낼 수 있는 그런 대공 시스템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만약 러시아가 공격을 하게 되면 반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수단은 있는지, 물론 이 ICBM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핵무기는 배제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는 우리가 함부로 거론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헤즈볼라 측에서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이 크루즈 미사일, 이란이 만든 크루즈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이제 공군기지를 타격하는데 이용했다. 그리고 발사 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헤즈볼라는 좀 조악한 로켓포, 그리고 비교적 짧은 거리를 유도할 수 있는 뭐 드론이라든가 혹은 이제 미사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장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크루즈 미사일, 뭐 위성이나 이런 것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를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위성이 이 헤즈볼라가 쏜 크루즈 미사일 한 몇백 킬로 날아갈 겁니다. 이것을 유도해 주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물론 이란은 자체 이제 군사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뭐 장거리로 순항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주는 나라, 일단 중국입니다. 이미 이란은 이 중국의 바이두 이제 군사 위성 그리고 민간 상업 위성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GPS 시그널을 이동하고 있죠. 자, 첫 번째는 중국의 개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이 이런 좀 심각한 무기를 좀 비교적 이제 중장거리 날릴 수 있는 크루즈 미사일을 헤즈볼라에 줬다. 이것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 수위 그리고 대응 수위를 아주 높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미사일은 어쨌든 공군기지를 타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은 뭐 이제 원심 분리기를 계속 돌려가지고 많은 양의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겠다. 핵 보유국으로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황남현 님이 이제 이런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스라엘을 방문한 이제 미카엘 가렛 중부 사령관입니다. 시리아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가
작년 6월부터 206차례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내용은 이제 덮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중부 사령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리아 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리아에도 민병대들이 있습니다. 이라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미군을 해치기 위해서 이런 공격을 한 것이 아닙니다. 미군에게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여기 있는 미군을 해칠 생각이 있었다면 무자비하게 이렇게 드론이나 미사일, 로켓포를 쏘았을 겁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미군 기지는 섬처럼 이렇게 고립되어서 듬성듬성 있습니다. 자, 주변에 민병대들이나 이런 애들이 이 로켓포나 드론 이런 것을 그냥 뭐 100발, 200발 이런 식으로 날려버리면 미국이 견딜 수가 없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두 발씩 쏘는 겁니다. 한두 발씩 쏘면서 자, 미군 보고 떠나라, 떠나라. 이제 시간이 됐다, 떠나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죠. 시리아와 이라크 내에 있는 저항 세력은 미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게 떠나라는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지금까지 서구의 주류 언론들, 미국의 주류 언론은 여기에 주둔하는 미군들이 부당하게 공격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알면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호호 벌판에 뭐 사막이죠. 거기 미군 기지가 하나 딱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리아 같은 경우 석유를 훔치고 있고 뭐 이라크 같은 경우 간간히 뭐 드론이나 이런 것 띄워서 그냥 이라크의 이 PMF나 이런 이 이라크를 위해서 싸우는 병사들을 해치는 거죠. 그리고 IS를 보호를 해줍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이것은 미군 병사 생명도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빠뜨려 놓고 그냥 알을 박는 겁니다. 니까지 것들이 감히 어떻게 미군을 공격해? 이런 식으로 그냥 배째라고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합니다. 시리아와 이라크의 저항 세력들은 일단 인내를 했습니다. 그냥 기다렸던 거죠. 그래도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발, 두 발씩 날리는 거죠. 미군 전력은 지금 급감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에 너무 많은 물자를 쏟아 부었고 지금 중동 지역에서 시리아나 이라크를 상대하고 뭐 이들 미군을 보호하고 이럴 전력도 지금 없습니다. 항모로 떠나는 판이죠. 그렇기 때문인지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시리아에서는 일단 철수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지켜봐야 되죠. 그리고 이런 와중에 이제 일본 니케이입니다. 니케이는 뭐 서방 언론이라고 해야죠. 서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뭐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워낙 이렇게 어태치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미국 항공모함 3척이 일본에 들어온다. 이제 아시아존에서 딱 지키고 있는다. 자, 지금 에이브럼 링컨이 일본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공세를 강화하는 것, 이 정책의 일환이다. 중동 지역에 미국의 이제 우방국들이 있습니다. 뭐,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들은 지금 뭐 패닉에 빠졌죠. 그런데 항모가 오는데 이 일본은 아전인수격으로 이런 식의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 중국에 강하게 대응할 거다. 그것을 위해서 에이브럼 링컨 항모를 이렇게 이 아시아존으로 보내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뭐 이 진실을 알면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 기자가 이제 계속 이렇게 올립니다. 자, 중국은 이제 시험에 들 거다. 이 트럼프 행정부와 어떤 뭐 대결 국면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때 트럼프는 좀 이제 트랜잭션을 거래하는 대통령 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과 좋은 딜을 끌어낼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와 대립을 하는 거죠. 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전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항모와 이제 프랑스 항모가 내년 초에 1월입니다. 이 아시아존, 일본 쪽으로 온다. 이런 기사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 또 다른 항모 칼빈슨을 지금 홍해 쪽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태평양 쪽에 미국의 항모가 부재한 상황이죠. 지금 돌아가는 링컨 항모는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상당 기간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다시 태평양존, 아시아존에 미국 항모가 부재한 상황이 되죠. 중국 해군이 활개를 치게 됩니다.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 항모와 프랑스 항모가 오는 겁니다. 뭐 지금 당장 프랑스와 영국 항모가 중국과 전투를 하진 않죠. 안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 항모와 프랑스 항모가 여기 오는 겁니다. 뭐 이것도 그냥 이제 쇼에 지나지 않죠. 자, 그리고 이 미 해군의 문제, 이것을 지금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미국의 해군 관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에서 뭐 대서양 쪽도 그렇고 중동 지역 그리고 태평양 쪽도 그렇습니다. 미 항모가 부재하는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항모 전단은 항모와 또 많은 배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미 해군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미 이 함정들이 너무나 낡았다는 겁니다. 이 중국과 비교를 하는데 중국은 미국보다도 더 이렇게 해양 국가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중국이 많은 함정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중국의 전투함이 400척에 접근하고 그리고 5,000척의 상선, 1,200척 이상의 해양 경비대. 이 해양 경비대 중국이 최신형으로 만든 것은 대부분 3,000톤 이상입니다. 어떤 것은 5,000톤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거의 구축함급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해군이 너무나 비대해졌다는 겁니다. 이 미국을 능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 이런 내용을 미 해군 관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미 해군이 가지고 있는 상륙함입니다. 그런데 녹이 덕지덕지스럽습니다. 저는 해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정작 미 해군 관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고 있는 거죠. 특히 퇴역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배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병들의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 진주만 영화 이런 걸 보면은 수병들이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배에 매달려서 이제 페인트 칠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이런 장면이 사라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병은 페인트 칠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주를 줘야 되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뜻은 미 해군이 점점 더 재정적으로 취약해져 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페인트 칠 외주를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선체 피로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수명을 단축한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제 그 내용을 확신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중국 상해 근처입니다. 상해 근처에 어떤 이제 조선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영상에 보면 등장하는데 이 조선소 하나가 미국의 전체 선박 건조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선소에는 군함도 만들고 또 일반 상선도 만든다고 합니다. 지양난 조선소 상해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선박 건조량의 230배에 육박했습니다. 자, 이제 해군에서도 밀린다는 거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만 주변에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들이 최근에 군사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봉쇄훈련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임 파파로치 제독이 이렇게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여름 동안 저는 이 PRC 인민해방군이 가장 많은 리허설과 그리고 합동훈련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넓은 지리적 범위와 그리고 공중 이 조인트 스트라이크 훈련을 한 거죠. 공중 미사일, 해상 전력. 제가 평생 동안 본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입니다. 해상에는 4분의 3의 상륙군을 포함한 152척의 선박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선박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고 상륙군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개 여단이 근처 이제 이 해안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장애물 돌파, 이것은 지상군 해병대 훈련이겠죠. 그리고 대규모의 군사력 시위를 몇 차례 했습니다. 2차례 했습니다. 이 PLA 인민해방군이 군사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화하고 조인트 이제 리허설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중국이 강해지게 됐는데 도움을 준 나라들, 그 명단들을 좀 뽑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등은 누구일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1990년대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한 70년대, 80년대부터입니다. 미국의 공장을 뜯어와서 이렇게 중국에 옮긴 거죠. 그리고 중국의 근대화, 현대화, 산업화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리고 독일 이런 나라들이죠. 한국 역시 여기에 기여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전략적으로 부메랑이 되어 와서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이들의 이제 목을 겨냥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미국 만능론, 이제 미국이 세계를 이렇게 조종한다, 컨트롤한다. 미국이 중국을 키워준 이유도 나중에 이제 손을 보고 노예로 만들기 위한 거다.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를 그런 식으로 통제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해왔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 전략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늘 말에 불과했죠. 수많은 어떤 전략적인 미스테이크를 저질러 왔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가져지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 북한군이 러시아 측에서 싸우면서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이런 것을 찬양하는 그런 뉴스 보도를 올렸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은 북한 뉴스입니다. 자, 북한 뉴스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아줌마 나오죠. 뭐 지금은 할머니입니다만. 그런데 이거 아주 옛날 영상입니다. 자, 우리가 알던 그 장면이 아니죠. 근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 이 자막에 나오는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이 장군님의 병사들이 지금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과 함께 혁혁한 이제 전과를 내고 있다. 자, 여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영상에 북한군 깃발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러시아군과 이런 깃발이 등장하죠. 자,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측에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자, 몽골리안이 병사가 등장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북한군이 참전해서 러시아와 싸우면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이 뉴스를 북한 뉴스가 받아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제 보도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나운스멘트와 이 자막은 전혀 다릅니다. 이 영어 자막에는 이제 이 북한군이 가서 러시아군과 함께 이 우크라이나군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 내용, 여기 이제 아나운스멘트는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건 뭐 북한 내부의 그냥 이제 내부 어떤 내용에 대한 방송이죠. 그런데 세계인들은 한국말을 모릅니다. 그래서 영어 자막만 보고, 야, 이 북한 병사들이 가서 승리를 거두구나.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북한의 대학생들이 등장합니다. 이 대학생들이 러시아군에 개별적으로 이제 지원하면서 조인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 북한 젊은이들, 대학생들이 조인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이제 인터뷰라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물론 뭐 내용은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북한군 이 우크라이나 투입, 이게 실체입니다.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자, 동지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거둔 영광스러운 승리를 북한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내용은 전혀 다른 겁니다. 자, 가짜죠. 자, 이제 서방 국가들은 이것을 퍼나를까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는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이런 것은 무시되겠죠. 어쨌든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런 것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북한 깃발은 짜집은 겁니다. 자, 러시아 깃발, 그리고 이제 지역 깃발이 있습니다. 이 야쿠티안 투릅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쿠르스크 전투에서 이제 적들을 밀어내고 어떤 고지를 탈환하고, 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몽골리안 병사가 등장하는 거죠. 저기 이제 시베리아 쪽에서 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암치오로드는 나는 이제 북한군 떡밥이 가짜라는 것에 대해서 90% 확신하게 되었다, 이런 이제 조롱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EU 의회입니다. 젤렌스키가 등장하자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젤렌스키에게 박수를 보낼까요? 우리 대신에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집어넣고 이러면서 러시아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한다, 잘한다 하고 이렇게 박수를 치는 겁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때는 자신들이 싸워야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미 이 서구는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뭐 그나마 폴란드가 어느 정도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기간에 우크라이나 측 장비가 얼마나 파괴되었는가, 뭐 여기 보면 몇십 대 파괴되고 이런 것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한동안 줄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하지 않고 좀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상태죠. 이때 전력을 모아서 쿠르스크를 때린 겁니다. 쿠르스크를 때리고 그 다음에 파괴된 우크라이나 장비. 자, 기간별로 우크라이나 장비가 상당히 많이 파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기갑 전력의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주력군들, 정예군들이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희생이 된 거죠. 바로 쿠르스크 작전이 돈바스 전선이 빠르게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가디언지에 올라온 이 기사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중국이 러시아, 북한이 갖가지는 이제 신경에 거슬려서 뭐 이렇게 좀 견제를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발인데 이것은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푸틴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과 관계를 단절하면, 자, 이 로우전에서 크게 양보를 하겠다. 자, 과연 푸틴이 미국을 믿을까요? 트럼프를 믿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집단 서방을 제외하고 미국을 믿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집단 서방 안에도 미국을 믿지 않을 겁니다. 뭐 일본도, 영국도, 프랑스도 미국을 믿지 않는 거죠.
이 미국은 약속과 다른 행동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을 했으면, 조약을 맺었으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의 약속, 미국의 말 이런 것에 세계는 의존하지 않는 거죠. 결국 이 러우저는 러시아가 군사력으로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미국은 러시아와는 별도로 또 중국을 상대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진다. 그런데 중국 역시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친러,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뭐 이런 입장입니다. 중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한이 지금 뭐 중국과 가까워졌는데, 과거 이 러시아는 한국과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손을 잡고 경제 교류를 훨씬 많이 했죠.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핵과 관련돼서 제재를 했습니다. 사실 이때가 기회였죠. 한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북한을 압박하면서 뭐 군사적인 긴장을 낮출 수도 있고, 핵 관련된 협조를 끌어낼 수도 있고, 또 북한 내의 사회 변화, 체제 변화 이런 것을 유도해 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나 지금은 이미 다 건너간 거죠. 어쨌든 세계는 좀 블락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락화가 과거에 이제 1945년 냉전만큼 그렇게 뭐 한 40년이 지속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집단 서방의 힘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도력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1945년 그리고 1950년대, 60년대 이때는 미국의 자유세계에 있어서 지도력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경제력에 있어서 이 집단 서방에 대항하는 새로운 블락이 만들어졌죠. 자, 브릭스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폄하하지만 저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블락화, 이 냉전 체제는 지속될 수 없다, 오래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변화가 제3세계로부터 이렇게 강제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미국이 빠르게 스스로 먼저 변화해서 이보다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미국의 지도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길은 요원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